자, 그러면 이어서 그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그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위치 정보와 자율주행, 정비 지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토픽으로 그 법무법인 광장의 그 고환경 변호사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광장의 고한경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 창간에 이렇게 발표할 기회, 특히 이제 원고도 기고할 기회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잡지가 여러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실무에서 필요한 논의들이 이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얘기되는, 그래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러한 수준의 잡지로 더 발전하기를 그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을 약간 수정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 전체 큰 제목은 그대로고, 자율 주행 정밀 지도 그리고 학습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치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그 이 화면 공유로 이제 자료를 공유해서 짧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I 이 기술과 관련해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청취하시는 분들 모두 동의하시지만, 결국 AI 기술이란 데이터 처리 기술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얘기되는 다른 여러 기술들도 대부분이 데이터 처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 산업 전략, 그 기술 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관련 데이터의 확보인데, 이제 그런 이 중요성 때문에 데이그가 이제 이 창간이 되고 더욱더 발전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최근에 또 잡지에는 좀 자세하게 했지만, 오픈 AI사의 이제 GPT-3 알고리즘 같은 경우 보면 그 1,750억 개의 관련 변수를 가지고 1조 개에 가까운 단어로 지금 관련한 이제 학습이 되면서 놀라운 수준의 이제 알고리즘이 완성이 됐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직접 봤었는데요. 여하튼 이런 중요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 개정 배경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너무 동의 규제 위주로 그리고 어, 형사처벌 위주로 제재를 하면서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를 안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면서, 그리고 마이데이터, 아까 여러 발표자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이제 데이터 사업자, 전문 사업자들을 허용하는 걸로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숨통을 그나마 틔워줬는데요. 과연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냐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사실은 아티클을 준비했습니다. 이 처음 소개하면서 같이 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저도 저 말고 이일신 변호사님, 이상우 변호사님 같이 이 논문을 준비해서 제가 대표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먼저 이제 자율주행 정밀지도 분야에서 조금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하면서 이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된 가명 처리의 문제점, 개선 사항을 좀 짚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정밀지도는 잘 아시다시피 이 AI가 이 상용화되는 가장 빠른 서비스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 맥락에서 많이 활용은 되지만 우리 실생활에 체감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될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2016년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 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데요. 지도에 관한 규율은 잘 아시다시피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도 역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 처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지도 정보라 그 종이 정보, 종이 지도 정보 또는 그런 출판을 전제로 한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간정보법은 지도를 간행할 때 반드시 사전 국토교통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런 어떤 지도의 업데이트를 또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이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과 관련된 디지털 정밀 지도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 정보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규제 체제를 갖고 사후적으로 이런 부분에 보고한다든지 우리나라는 또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성 심의 이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대 국회 당시에 공간정보법 개정안이 이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임기가 만료돼서 폐기됐고요. 다시 재발이 되지 않았죠. 이제 이 지금 공간정보법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맥락에서 결국 기존의 법 제도들이 이런 기계 학습과 관련돼 있는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주장들이 이제 개정 데이터 3법에는 일부 반영이 돼서 앞서 그 논의됐던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가 이제 그런 어떤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명 처리, 가명 정보 개념 도입과 관련해서 과학적 연구도 이런 AI와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 학습 연구 목적,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연구 목적으로 허용해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금 실무에서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먼저 저도 그 최근에 가명 처리와 관련된 기업의 적정성 평가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 AI 학습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대규모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그 가명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적정성이라든지 이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그것들을 일일이 모두 잡아낼 수 없는 그래서 상당히 이 수작업이 개입이 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명 처리와 관련해서 제식별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무척 큰데 이와 관련해서 제식별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처리를 중지하고 파기하도록 의무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AI와 관련된 학습 데이터 확보 과정 중에 가명 처리 또는 AI 학습과 관련해서 그 데이터 처리 중에 제식별 가능성이 생기면 중지하라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아까 공간정보법 개정 논의에서 볼 수 있고 또 이 그 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논의,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는 인간의 지적인 어떤 향유라든지 개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겠다라는 간주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정보 주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나 중요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되지 않고 학습 데이터 확보 목적으로만 그 가명
만약에 이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가명 처리 없이 할 수 있는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이 글의 핵심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우려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 없는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그런 맥락으로만 제한해야 될 것이고 윤리적 통제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수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 올 초에 EDPS에서 이제 발표한 그 SX by 디자인과 관련된 논의들도 조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